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호흡과 배설의 첫 번째 단원으로 호흡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기관의 구조와 호흡운동의 원리를 말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세포호흡을 통하여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람의 호흡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호흡기관은 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허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콧구멍으로 들어간 공기는 콧속을 통하여 목구멍을 통한 후 기관에 도착하여 기관지로 갈라진 후 폐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폐포는 한 개의 크기가 약 0.01에서 0.02mm의 크기로 약 3억 개의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에는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서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허파에서 일어나므로 허파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기체 교환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하여 내호흡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으로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의 흡수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미토콘드리아에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는 생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에너지는 보통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데 약 40% 정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호흡운동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운동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기관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우리의 허파에는 근육과 뼈가 없는데 어떻게 하여 호흡운동이 일어날까요?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한번 살며시 대고 숨을 크게 쉬어보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슴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내쉬어보면 우리 가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들숨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서 우리 내부의 흉곽이, 즉 가슴통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와 우리 폐포 안의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반대로 날숨일 경우에는 모든 것이 반대로 되겠죠. 우리 폐포 안에서의 기압이 공기의 압력보다 더 높기 때문에 횡격막이 올라가고 늑골이 내려가면서 공기가 바깥에 나가겠죠. 이런 호흡은 외호흡이라고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은 여기에 유리통이 있는데, 유리통에 유리관을 통하여 공기가 들어가는 과정은 맨 밑에 있는 고무막을 당김으로써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고무막은 횡격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에 유리관을 통하여 공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럴 때에 유리관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유리관에 타고 들어간 공기는 연결되어 있는 풍선의 크기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 풍선은 우리 몸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이렇게 우리 호흡운동의 원리는 갈비뼈와 횡격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슴에 손을 대보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호흡운동을 비교를 해보면 표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숨을 들이마셨을 때의 가로막은 밑으로 내려가고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슴통은 확장된다, 커집니다. 이럴 때의 공기는 외부의 기압이 우리 폐포보다 높아서 허파 내로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에 기체의 교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즉 성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의 공기는 질소가 약 78%를 이루고 있고 산소가 약 21%를 이루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는 약 0.03%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마실 때에 이런 기체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내쉬는 숨의 성분을 조사를 해보면 질소 기체는 78%로 변하고 있고 산소 기체는 약 17%로 줄어있고, 여기에 비하여 이산화탄소는 4% 정도가 나오니까 들숨에 비해서 약 133배 이상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체 교환이 될 때에 우리 몸에 연관이 있는 기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호흡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외의 기체,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온 만큼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 없이 그대로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교환이 될까요? 그 원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산소가 폐포에서 봤을 때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외흡을 통하여 산소가 들어왔으므로 우리 폐포 안에는 산소가 모세혈관보다 훨씬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폐포 안의 산소의 농도와 모세혈관의 산소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압력차가 나타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빠져나게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정맥을 타고 들어온 혈액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폐포에서보다 농도가 높아서 확산이 폐포 속으로 일어나므로 이산화탄소가 폐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세포에서는 모든 게 반대가 되겠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확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모세혈관과 폐포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압력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고, 내호흡일 경우에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압력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기체가 교환이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포호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세포호흡은 내호흡이라고 해서 세포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겠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영양소와 적혈구에 의해서 공급받은 산소가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며 생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죠. 자, 세포호흡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의 본질 또는 호흡의 의미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세포호흡을 통하여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것을 호흡이라고 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